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한 가운데 윤 정부 첫 대정부 질문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네, 오랜만이에요. 헌법에 포괄이익 금지 원칙 아십니까? 잠깐 들어가겠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시 나와요. 들어가시고요. 네. 우리 한동훈 장관이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온 사안이고요. 거기에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죠. 난 이번 그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나도 뭐 5선을 했으니까 대정부 질문 얼마나 많이 했겠어. 답변도 해보고 질문도 해봤는데 직전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현직 장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자기는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당신 때는 잘했냐, 뭐 니는 잘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박범계 장관하고 그 한동훈 장관하고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박범계 장관이 좀 어설퍼요. 말이 어설프고 답변하는 사람이 흥분하면 몰라도 질문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흥분해도 질문하면 되겠어요.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죠.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겠어요. 질문의 내용도 한동훈 장관이 답변하기 좋게만 질문을 하는 거라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얼마든지 답변할 거리가 많겠어요. 사실만 짧게 이야기해도. 그런 거 보면 나는 민주당이 질문자 선정을 잘못했고 특히 박범계 장관을 내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근데 그 지난번 청문회 때 보니까 그 뭐 여러분을 내세웠다가 아주 코미디처럼 우스꽝스럽게 됐잖아요. 지방선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장 그 대등하게나마 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고 내보냈을 겁니다. 어려운 논문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씀해 드릴게요. 점성이 높은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회사의 도움으로 50대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폭행까지 당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다 지금 말씀하신 아니 대로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왜 제가 하는데 묻고 계세요? 그 당시에 그게 총장과 말도 안 되는 연락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그만하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청문회 때도 느꼈고 이번에 또 느낀 거예요. 아, 민주당은 정말 이 그 실세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날카롭게 해갖고 좀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겠다 준비를 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그 침묵의 상태, 뭐 혹은 스피치리스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말없음. 그 상태에 의해서 한동훈 장관이 눈치를 보면서 말 안 하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하면서 줄줄줄줄 자기의 얘기를 한 것이었죠.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아마 초기에 2방 정도 맞고 난 이후에 조금 정신이 없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더 이상 반박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사실 아리랑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왜 아리랑 노래가 생각났느냐라고 하면 아리랑은 아라리가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인사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가를 다 잊어버렸었는데요. 오히려 대정부 질문을 보면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리랑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이번 대정부 질문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승이다, 한동훈 장관의. 박범계 의원의 완패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요. 이거는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개인기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부족했던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검찰 개혁을 하려면은 그 검찰의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의 공감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검사들로부터 또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같이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민정수석이건 법무부 장관이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검사 출신이 거의 없어요. 신현수 수석이 잠깐 있다가 박범계 장관하고 갈등 일으키면서 나간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 민주당 내에서 검찰 내부 사정이나 검찰 구성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그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 거나 검찰총장을 지금까지 임명 안 한 게 큰 잘못이라고 하고 저도 100% 동의하는데 그 자리에 섰던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검사를 20년 했기 때문에 저만 해도 다 알아요.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2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2번 했습니다. 2시간씩. 그중에 1시간 50분, 1시간 50분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수사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충실하게 그거와 같은 선상이에요?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권 아니고 직무대행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고유 권한으로서 대행할 수 없는 수사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의 아주 팩트로서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조차도 안 쓰고 그냥 추상적인 구호로 여론몰이만 하면서 개혁을 하자 그래서 실패한 거고, 그것이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 인사에서 패싱 논란이 가장 컸던 때가 사실은 박범계 장관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도 패싱했다. 왜냐하면 인사가 먼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사인했다. 이 논란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했다. 이것이 별로 안 먹힌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들의 보직을 법무부장에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라는 개념보다는 좀 좁게 해석을 합니다.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거론된 분들은 다 총장께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사장 인사를 보니 추미애 씨 인사 버전 2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는 기습 인사. 박범계 장관이 오고 나서 더 발전했어요. 이제는 민정수석 패싱 인사까지 나왔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추미애 전 장관 말씀하시면서 질문 그 부분 질문은 아니고요. 버전 2라고 하시는데 저는 저입니다. 네. 예,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입니다. 박범계 인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버전 2입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이 흙이 묻은 자가 또 다른 흙 묻은 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느냐, 그 때문에 아마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 말의 스타일인데요. 대중들이 고함치는 말, 마치 하오, 아랫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말투, 고함치는 말투 이런 것에 대해서 대중적인 설득력이 훨씬 없는 것이 아닌가.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아니요.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이 관심 없는 사건은 6개월간 전광석과 같이 보고도 안 받고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전결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 나오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랐다? 형사부에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 동문서답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정보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고. 박범계 의원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막히니까 하는 소리고. 아니 근데 그때 누구를 향해서 웃은 거예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막 웃음소리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박범계 의원 향해서 웃었지.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 웃은 거예요. 그게 말이 막히면 하는 소리거든.